안녕하세요. 교재는 80페이지 표시죠. 80페이지 표시고요. 오늘은 의사표시를 배울 텐데 여러분들 이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혹시 갖고 계세요? 매일 보셔야 돼요. 한번 펴보시면 계약의 법적 체계도, 계약의 체계도, 계약의 체계도 어디 할 테냐면, 자 여기 보셔. 우리는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요 성립 요건 3가지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효력 요건을 갖추어서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는 목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의사표시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지금 현재 몇 층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층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체계도에서는 지금 3층을 가고 있는 것이야. 3층. 그럼 여기서 한번 보셔. 의사표시에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오늘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 2단계를 거쳐야 돼. 따라서 의사표시에서도 또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2단계 다 같이 일치, 무하자. 요걸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면 다시 이제 전체 체계도를 보면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 계약의 법적 상태는 1층에 무엇이 보이고 2층에는 3층에는,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또 몇 단계?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2단계를 거쳐야 된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민법은 잘된 경우를 배워요? 잘못된 경우를 배워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여기를 다시 배운다고 그러면 다시 확대해보면 의사표시 쫙 나와라 하면 이제 의사표시가 나오네. 그래서 의사표시에서도 몇 단계를 거쳐야 돼? 다시 한번 일치, 무하자. 근데 우리 민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의 비진이 통정 착오가 있고, 사기 강박은 일치는 허되 의사가 문제가 있는 경우를 배우겠다 그 말이야 이게. 여기까지 설득이 되나? 그러면 다시 이제 보시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하자가 있는 유형을 여러분들 교재 80페이지 좌측 하단 보시면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불러요. 그럼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 유형에는 먼저 비정상적 의사표시에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이게 1단계야 이게. 그 다음에 사기 강박. 그럼 여기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통착은 불일치, 사강은 일치. 이렇게 어디 보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유효야.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유효. 그럼 그림을 봤더니 사기 강박은 불일치요, 일치는 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러면 다시 그려야 돼. 이거 그림을 보고. 여러분 이거 그림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내가 잘못 그렸다고 다시 한다. 내가 의도하는 바를 읽어내겠는가?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의사가 하자가 없어야 된다. 2단계를 거쳐야 돼. 근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의 비통착은 오른쪽으로 가잖아 지금. 근데 사기 강박은 일치라는 단계는 거쳤다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그럼 사기 강박은 일치요 불일치요? 일치. 근데 여기는 일치하지 않고 만약에 이걸 못 읽는다면 나도 할 수 없어. 다시 못 그려온다고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력을 하셔야 돼. 자, 그럼 이걸 다시 이제 그려보면 비정상적 의사표시 유형, 여러분들 책에는 이게 나오잖아. 여러분 하단 밑에 이게 나오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책을 보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봤을 때는 지금 몇 단계 하는지를 몰라.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걸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게 요 도해에 다 있어. 여기 도해에. 자, 그러면 여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을 한번 읽어본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럼 거기에는 밑에 2개 있잖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 다음에 밑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나오잖아. 한번 읽어본다. 불일치,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런데 우리 민법은 말이야, 이 불일치라고 하는 말을 의사의 흠결이라고 나와. 조문은 의사의 흠결. 의사의 불일치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민법 조문에 읽다 보면 의사의 표시의 불일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의사의 흠결이라고 나온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은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의사와 표시가 같아 달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의사의 하자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의사의 하자라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의사의 흠결에는 의도적으로 의사, 민법은 이렇게 돼 있어.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고자 해. 그럼 얼마에 팔 의사냐면, 내가 이 토지를 얼마에 팔 의사냐면 이 생각이라고 놓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법률행위를 배울 때는 진의라고도 배웠어. 그래서 의사가 얼마냐면 내 토지를 평당 96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정해. 이게 96이야 이거. 그런데 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표시된 내용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내가 계약서 쓴 때는 어찌된 영문인지는 알 필요 없거든 지금.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 불일치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의사의 표시는 있었지만 그에 대응하는 의사가 안 나타났잖아. 그런 거 의사의 흠결이라고 한다고. 빨리 따라와 봐. 오케이? 의사의 흠결에는 이렇게 쓴 이유가, 첫째는 갑이 혼자서 거짓말로, 혼자서 씩 웃으면서 거짓말로 네가 이놈 16만 원에 사도 내가 쓴다고 해도 네가 사나 보자 이놈 거지 같은 놈아. 운동회 때 딸만 5 데리고 오는 사람이야.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운동회 때, 초등학교 때 딸만 5 있는 사람들은 막걸리 먹잖아. 그럼 어김없이 그날 저녁을 얻어 터져. 이 새끼가 이거 아들도 없는 놈이 무슨 술이나 처먹고 어영부영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갑이 그에게 자네 이 사람에 내 16만 원에 팔겠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평당 100만 원씩을 팔 수 있는데, 니에게 있는 말 16만 원에 팔게. 진짜로 판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판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했어, 혼자서. 그랬더니 을이 산다고 했겠어? 안 산다고 했겠어? 좋다! 그럼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이런 걸 배운다고. 두 번째는 둘이 짜고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 야, 네가 16만 원에 사간다고 계약서나 이렇게 하나 써놓자. 이유는 묻지 말어. 둘이 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수로, 갑이 실수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표시했다면 이걸 착오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한번 읽어본다. 혼자서 한 거짓말, 비진이 표시, 둘이 짜고 한 거짓말, 통정허위 표시, 실수로 속에 없는 말. 속에 있는 말은 96만 원이거든. 근데 실수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야. 실수로 속에 없는 말을 착오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기당한 사람들 보면 돈을 빌려달라고 사기당했을 때는 돈 빌려달라. 사기당한 사람은 아 그래? 내가 사기당했으니 저놈이 1억 빌려달라고 그러거든. 내가 사기당했어. 그럼 그래? 1억 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사기당한 사람이 그래 좋다. 내가 5천만 빌려줘야 돼. 그러냐? 사기당한 사람은 온통 속잖아. 그러니까 사기당한 사람은 속에 있는 말을 해, 없는 말을 해? 아, 속에 없는 말 반절만 한다고? 그럴 수는 없어. 왜냐하면 사기당한 사람 그 자체를 모르거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속았다 그러잖아. 그러므로 사기당해서 의사표시했을 때는 온통 다 주는 거야. 다 줘. 여러분들 사기당해서 혼이는 사람들은 집 다 갖고 갔잖아. 이렇게 중개사에 있는 줄 알고. 강박은 공포심에 빠져서 의사표시할 때 무서워서 했을 때는 속에 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당한 강박은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다시 해. 사기 강박은 일치 불일치, 비통착은 일치 불일치. 그런데 이렇게 달라졌다 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 책은 81페이지에 유형을 봤더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유형을 봤더니 한번 읽어본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걸 민법에서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래. 메모해요. 불일치 오른쪽에.
81페이지 맨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1번에다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다가 민법에서는 뭐라고 표시된다고요? 이렇게 써. 얼른 의사의 흠결.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봤더니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의 하자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의사의 하자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셔. 감히 의사의 하자는 여기 봐. 96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의사를 정했어. 이게 의사예요. 내가 을려에게 토지를 96만 원에 팔아야지라고 의사를 정했는데 의사를 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A의 속임수에 의해서 의사를 정한 거예요. 속임수에 빠져서. 그래서 속임수에 빠져서 토지를 96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이야. 사기당한 의사표시는 일치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사기가 개입된다든가 누군가의 협박이 개입이 되어서 이루어진 걸 강박이라고 해. 강박의 의사표시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덤벼들려고 하지 마라. 무슨 사기당한 게 일치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초리에서 온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 무슨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일치한다고 저거 웃기네? 그러면 안 된다고.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사기나 강박은 일치요 불일치요? 그런데 일치하는데 사기나 강박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 어디 봐. 그러면 올라가서 의사와 표시가 일단 사기 강박은 일치함으로 효력은 유효가 돼야 돼. 의사와 표시가 일단 일치함으로 유효가 돼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비진이 통정 착은 불일치이기 때문에 유효가 안 돼. 여기는 무효로 가야 돼. 여기는. 사기 강박은 일치함으로 유효해야 돼. 무효해야 돼. 유효로 해놓고 나중에 취소하게 만들었다 하시면 돼. 나중에 불리하면 취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어디? 비통착은 일치요 불일치요? 불일치니까 주로 무효로 가. 무효로. 근데 착오는 혼자 개지랄 떤 거예요. 혼자서 지가 판단 잘못해서 개지랄 떤 게 착오. 사기당한 것은 남들이 개입이 되었어. 강박도 개입이 되고. 비진의 표시는 혼자서 거짓말한 것이야. 통정의 표시는 혼자서 거짓말해서 둘이 짜고 거짓말했어. 거짓말했으면 의사가 없는 거 아니야. 통정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없는 의사를 표시한 그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여기는 무효가 되고 여기는 사기 강박을 유효로 했다가 취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효력을 한번 보자. 외워버려요. 다 같이. 비통착사강 유무취취취. 그래서 거짓말 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혼자서 거짓말 했을 때는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짓말 한 사람을 보호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유효로 만들어 놨고 둘이 짜고 한 거짓말은 둘이 다 속이 없는 말 한 거지? 둘 다 보호해 줄 필요 없는 것이야. 그래 무효로 해놨고 착오는 혼자서 실수로 속이 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믿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믿은 사람 일단 보호해 줘 유효. 그리고 일정 요건 갖추면 취소하게 만들었고 사기당해서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 한 사람도 꼭 그 사람이 사기당했다고 해서 불리할 수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므로 나중에 상황 봐서 적당한 상황 봐서 여기는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고 여기는 일정 요건 갖추면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고 여기는 그냥 취소요. 여기는 일정 요건 갖추면. 그리고 혼자서 거짓말했을 때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으므로 일단 유효. 자, 한번 외워본다. 유무 치치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어디서 배워왔냐면 우리가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무효가 되기도 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한데 무효였을 때 제3자를 보호해 줘야 될 것인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제3자에게도 항상 무효로 다루어지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는 상대방에게만 무효이고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지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했던 것이야. 그러면 이 당사자와 목적에서 무효가 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와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의사표시는 사기당한 것은 자기 혼자서 당한 거 아니야. 이거 사회질서 유지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효가 여기는 사회와 관계 있는 거고 여기는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무효를 했던 것이야. 그러므로 여기는 상대적 무효가 되고 여기는 사회와 관계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야. 따라서 의사표시에서 문제가 있어서 무효가 된다면 그 무효는 절이여 상이여 상. 따라서 비진입 표시가 무효이고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이고 사고 취소에서 무효가 되면 그 무효는 상대적 무효. 만약에 당사자에서 행위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잖아. 그러면 당사자에서 무효는 사회 질서 유지와 관계에 있었어 없었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적 무효가 돼. 목적에서 무효도 사회 질서 유지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절대적 무효가 되었고 의사표시에서 무효는 사회 질서 유지 때문에 무효로 했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무효로 했어. 그러므로 여기는 상대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미 여러 차례 다 배워왔던 것이야.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비진입 표시를 공부하는 것이야. 자, 비진입 표시. 그래서 먼저 비진입 표시는 항상 무효가 되면 무효의 1단계로서 일부가 무효냐 그러면 전부 무효로 하느냐 마느냐. 무효행위는 전환에 의해서 다른 행위가 되냐 안 되냐. 무효행위는 추이 넘은 새로운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무효행위에 의해서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느냐 못하느냐. 무효행위도 취소할 수 있느냐. 무효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느냐. 무효인 행위도 철회하냐 못하냐. 무효인 행위도 해지하냐 못하냐.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손배청 있냐 없냐. 무효는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 해서 이미 배웠지.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이런 것들이 또 다룰 거란 말이야. 그럼 비진입 표시가 무효였을 때는 당사자가 추이 넣으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어. 무효였을 때. 비진입 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지금 이 내용을 머릿속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배웠던 거니까 동영상 보셔. 항상 새롭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가 무효였을 때는 주로 물어보는 게 당사자 사이에서 추이 넣으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상대적 무효다. 이 정도만 물어봐, 무효였을 때는. 자, 그 정도 전체 보기에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오른쪽에 81쪽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배울 것이야. 그럼 여러분들 81쪽에 그 2번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 나오죠? 그것을 진의 아니 말하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아닐 비 강의를 할 때는 비자를 앞에서 써서 비진입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와 그 다음에 이 글씨로 썼을 때 문어체, 구어체 이렇게 얘기하거든. 문어체는 정상적으로 용어로 써놓고 구어체는 말을 약하는 것이야 이게 말을 할 때는. 그래서 다 같이 비진입 표시, 진의한 의사 표시. 일단 여러분들이 진의한 의사 표시는 둘이 짜고 한 거짓말이야, 혼자서 한 거짓말이야. 그걸 언제 써놔야 돼. 혼자서 한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혼자서 한 거짓말. 자, 107조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본다. 의사표시는 시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그 효력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의사표시 했는데 표의자가 거짓말인 줄 알고 했어도 효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효력이 있다 이 말을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또 뭐라고도 얘기를 했어. 효력이 있다 그 말은. 있을 유, 효력효. 그래서 유효다 그런 얘기야.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 거짓말 한 사람도 유효다 책임져야 된다. 동의해? 그러나 한번 읽어본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여기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 나오는 거예요. 표의자가 거짓말 했을 때 상대방이 표의자의 거짓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여기는 우리는 따른다. 상알수. 그러면 상알수의 경우에는 보호율이 필요 없는 거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상대방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 그때는 무효로 오겠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가 되었대. 무효. 자, 한번 읽어보자.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시작. 선의의 제3자에게. 그럼 여기서 무효였을 때 이 무효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는 무효요, 유효로 다루어져. 대항하지 못한다 그 뜻이. 자, 여기 봐라. 갑이 거짓말로 비진이로 갑이 비진이로 거짓말로 을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한다고 한 거예요. 거짓말로. 참말로 거짓말로. 그러면 두 사람 사이의 거짓말은 원칙이 유효이고 상할 수 있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상대방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면 무효 아니야. 그럼 등기도 유효 등기야, 무효 등기야? 무효 등기지. 그런데 자, 여기 잘 기억해야 돼.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을과 거래한 병이 이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었다 선이라면 이 무효는 무효요, 유효로 다루어져.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여기 잘 봐야 돼.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가불간의 증여가 유효인 경우를 묻는 게 아니고 유효인 경우는 그냥 권리자와 거래했으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권리 취득을 해. 유효인 경우는. 근데 여기가 무효가 되어서 이 사람이 권리가 없는 경우야 지금. 그럼 두 사람 사이의 무효의 경우 그 무효는 두 사람에게만 무효요. 제3자에게도 무효요. 두 사람에게만 무효고 제3자에게는 뭘로 다루어져? 그런 무효를 무슨 무효? 그래, 상대적 무효다 그 말이야. 이렇게 다 이렇게 효력이 정해져 있어. 살펴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진입 표시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진입 표시냐 아니면 비진입 표시냐 이걸 구별하는 판례를 물어보고, 두 번째는 제3자의 권리 취득을 물어보는데 가불간의 비진입 표시가 유효가 되면, 자, 가불간의 진의하인 의사 표시에 의한 증여가 유효가 되면 등기도 유효이므로 권리자와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이 처분권이 있으면 당연히 양수받는 사람은 손해하게 할 것 없다고. 그러므로 가불간의 진의가 유효이면 이 등기가 유효 등기이고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했으므로 그 사람과 거래한 사람은 당연히 권리를 승계 취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가불간의 증여가 유효이면 제3자는 선의하게 구별을 필요 없어. 필요 없지. 무효인 경우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야. 그래서 제3자의 권리 취득 여부와 관련하여 유효 등기의 경우만 문제돼, 무효 등기의 경우만 문제돼. 그래, 유효이면 의뢰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권리자와 거래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승계 취득할 수 있지만 무권리자와 거래한 자는 절대 권리를 승계 취득하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 처분권이 없는 자와 거래한 사람은 어떻게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이 권리가 없는데 양도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야. 그래서 무권리자와 거래한 사람은 권리를 양도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권리가 있어야 양도받을 수 있다는 것이야. 동의하세요? 네, 이건 기본이야, 이게. 그러면 여기서 진의하인 의사표시에서 이제 진의의 정의를 물어보는데, 진의, 여러분 한 장 넘겨. 자, 82쪽을 갔더니 밑에 판례를 보면, 밑에 판례 빨리 보셔. 눈이 빨리빨리 와야 돼. 여러분들이 나는 집에 가서 천천히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5년 걸려도 합격 못 온다, 이거. 진짜요, 이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빨리빨리 넘어야 돼. 거기 진의 봤더니 판례 봤나? 그러면 이제 읽어본다. 그리고 밑줄 그셔야 돼. 진의하인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동그라미. 진의란 동그라미. 그럼 우리는 A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A는 B다라고 해서 I am a boy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잖아. 그럼 앞에 있는 명사와 같아야 돼. 어디? She is beautiful. 형용사는 같을 수 없잖아. 수식어니까. 그러니까는 관사가 안 붙어 이게. 서술해 준다고. 아름답다. 명사가 나오면 같아야 돼.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I am a professor 그랬더니 웃어? 다행히는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진의란 그랬으니까 서술어가 나올 거라고. 자, 읽어보면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지금부터 진정으로의 진 동그라미 있죠. 진정으로의 진,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바 동그라미. 그리고 아니다 동그라미 있죠. 자, 내용은 다 진의는 진바 아니다. 이거 외워줘야 돼, 머릿속에. 그래야 문제가 풀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의는 지금 그 판례대로 무슨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이해봐야 집에 가서 또 잊어버린다고. 다시 한번 진의는 바람이 아니라 생각이다. 요거 이해해줘야 돼. 지금 여기다가 진의는 여러분들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얼른 이해해야 돼. 자, 진의는 생각이요, 바람이요. 금방 뭐라고 그랬어? 이형식 했잖아. 진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한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바람을 말한다. 그럼 맞아, 틀려? 그러니까 우리 외워봐야 다시 한번 진바 아니다. 이걸 가지고 판례를 구별해 줘야 돼.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셨지? 그러면 이제 숟가락 사건이 들어온다. 무슨 사건? 숟가락. 갑이 토지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을이 숟가락을 들고 와서 너 그 토지를 나에게 줄래 안 줄래 협박을 해. 이게 그 1963년도 5.16 혁명 시절에 5.16 혁명군이 부산 문화일보 사장의 김진태라고 하는 분이 계셔. 1963년도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 그때 5.16 혁명군이라고 하는 박정희 군사들이 부산 문화일보에 다 같이 부산 문화일보 김진태 그 사장을 협박을 해서 부산 문화방송과 그 다음에 부산 문화방송의 신문을 뺏어가 버려. 국가로. 그래서 신군부가 강박에 의해서 토지를 국가에 증여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요 김진태 후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야.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명하신 분이 국가의 협박에 의해서 토지를 증여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판례야. 이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그럼 자, 국가가 협박에 의해서 강박에 의해서 토지를 을에게 빼앗겨서 준 것은, 국가에 협박을 한 사람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요. 우리 반사회적 행위에서 생각나나 봐. 다 같이 조투, 강강, 통신, 악의는. 그러니까 강박에 의한 행위는 반사는 아니야. 그러나 강탈을 한 거야, 안 한 거요? 협박해서 뺏어갔잖아. 동의해? 그래서 그 후보 시절에 판례를 잘못 해석해서 설명을 잘못한 것이지. 국가가 문화방송을 빼앗아간 것은 강탈이요, 강탈은 아니요. 강제로 빼앗아 간 거잖아. 어쩔 수 없이 주었고. 그러나 반사요, 아니요. 반사적 행위는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근데 여기 와서 강탈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했어. 국가가 5.16 혁명군이 MBC를 빼앗아간 것은 강탈이었어, 아니었어? 강탈은 맞다니까. 근데 반사야, 아니요. 반사적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야. 강탈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 해명 잘한 것이야, 못한 것이야? 근데 그걸 어느 누구도 이해 다른 사람이 없잖아. 왜? 비전문가니까. 그냥 중개사들은 알아야지. 그래서 판례가 자 여기 잘 봐. 을이
국가가 협박을 해서 토지를 증여한 것을 잘 들어. 국가의 협박에 의해서 협박이 오자 총칼을 앞세우고 들어오자 국가에 증여했어.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는 것이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고급스럽게 하면 또 몰라. 그래서 수준을 또 낮출 수밖에 없다고. 우리 감녀에 뒤통수에다가 도라이바 들고 너 목숨 내놓을래, 지갑 내놓을래 협박을 해. 들고. 지금 생각을 해. 그럼 당신 뒤에서 뒤통수에다 목 들면 칼 대고 지갑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그러면 나 정신 시끄러우니까 목 따가라 그러겠냐? 그러지 않아도 내 배신당했는데 내 살 생각이 없다. 네 마침 잘 됐다. 목 따가라 그래. 지갑 준다고 그래. 여기까지 왔지? 그럼 지갑 준다는 생각은 있어 없어? 거짓말로 지갑 준다는 거요. 참으로 지갑 준다는 거야. 이게 진의 표시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래서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갑을 준다고 생각은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판례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는 바램이요 생각이요. 진정한 바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박에 의한 증여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강박에 의한 증여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이렇게 물어봐. 정리해보자. 자, 강박에 의한 증여는 일단 지갑 내놓겠다는 강박에 의한 증여는 비진이요, 진이요. 진이. 그러니까 진의 표심으로 의사가 결여된 거요, 의사가 표시된 거요. 그럼 뭐 결여된 것은 의사의 흠결이 아니지. 그냥 결여된 것이다. 그러면 마저 틀려. 이렇게 내니까 주의하시란 말이야. 아따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자, 이 내용을 이해 못하신 분은 이렇게도 물어봐. 강박에 의한 증여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려. 진의 표시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강박에 의한 증여는 반사요. 반사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강박 나오면 여러 가지 얽혀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82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에 판례 2번 나오지? 거기다가 메모해버려. 판례 2번이 뭐 강제로 뺏긴다. 강제로 동그라미 쳐. 두 번째 밑에가 증여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강박에 의한 여러분들 말 알고 계시잖아요. 결론이 강박에 의한 증여는 강박에 의한 증여는 참이요 거짓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효 무효요. 항상 유효요. 항상 유효만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취소 문제로 남겨두고 항상 유효 여기는 무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설득돼? 이해하신 분만 박수 한번 쳐보셔. 그러면 이해 못 오신 분은 다음 타자로 간다. 다음 타자로 가. 자, 두 번째는 여러분 83페이지 오른쪽에 판례가 나오는데 실제 대출 받는 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경우 나오죠? 그게 오른쪽에 메모해버려. 판례 오른쪽에다가 83페이지 맨 위에다 메모. 빨리빨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3, 4월 달에 빨리 강의를 요약집으로 나갈 때 부족한 부분들 오늘 찾아봐야 되고 여기 그러니까 내가 메모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따 어디서 배웠지? 그러지 마셔. 그래서 83페이지 맨 위에 판례 나오죠? 거기다 이렇게 제목을 써. 명의대여와 차명 소비대차 이렇게 제목을 써. 명의대여와 차명 소비대차. 명의대여에 따른 차명 소비대차. 차명 소비대차는 명의를 빌려서 돈을 빌리는 계약이야. 이렇게 아시면 얼른 써놓고 돼. 원칙 진의 표시로서 유효 예외 은행의 금융기관도 물어보는가 뭐
은행에 새마을금고 물어보거든. 금융기관에 양해. 양해를 찾아야 돼. 양해 있으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 이렇게.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자, 이게 이 사건이 친정 오빠 사건이야, 이게. 친정 오빠가 여동생에게 찾아와서 이 친정 오빠가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리려고 그래요. 소비대차. 그런데 이 금융기관의 지점장 친구가 너 이제 네 이름으로는 돈 못 빌려줘. 너 지금 몇 번째냐 임마. 내 지금 지점장 옷 벗어야 되겠다. 너 때문에 이 자식아. 그래서 그러면 누구 친구 막 그렇게 해도 너 신용이 떨어져. 네 동생 돈 많다면서 중개사에서 여동생이 찾아와. 혜수가 네 이름으로 오빠가 네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쓰도록 명의 좀 빌려다오라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 그러면 친정 오빠가 여동생에게 찾아와서 명의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첫째, 우리 신랑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면 빌려주겠다 안 빌려주겠다? 안 빌려주지. 근데 돈이 많아서 그 집 한 채 담보로 잡히고 해도 날라갈 수 있어. 날라가도 괜찮아. 그럼 빌려줘 안 빌려줘? 그래서 인심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고관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친정 오빠는 이 군대에 있을 때 70년대 군대에서 그 당시에 건빵을 나눠주면 시골에 있는 여동생 있잖아, 광주. 저 인제에서 건빵 주면 그거 두었다가 휴가 때 여동생 주려고 있지? 꼬마 여동생. 먹지도 않고 옷에 입어 속 안에다 넣어서 땀이 젖어 있는 건빵을 갖다 주면 여동생이 오빠 오기를 심리 밖에서 기다리잖아, 휴가 온다면. 그렇게 이쁘게 키웠는데 융자점 받도록 명의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쌀쌀하게 하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줘. 어쩔 수 없이. 자,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준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못 주고서 명의를 빌려준다. 참이요, 거짓이요? 아까 거짓이라고 한다면 또 강의 다시 해야 된다. 아까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생각은 있잖아 지금. 그러므로 명의 대여에 따른 소비대차는 을의 진짜 의사에 기해서 빌려준 것에 의해서 소비대차 했으니까 그 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유효야. 이게 유효. 자, 여기까지야. 한번 빌려줬어. 세월이 지나서 쫙 화면이 바뀌었다. 두 번째 찾아온 거예요. 이제 또 찾아온 거예요. 네 이름으로 융자 좀 받아 쓰도록 빌려달라고 했더니 오빠 나 이혼당해. 못 빌린다는 게 죽어도. 근데 실제는 내 점장 친구가 네가 명의만 빌려주면 절대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거든. 그걸 누가 믿어? 그래서 네가 직접 가자. 직접 가. 지점장 가. 그냥 금융기관 지점장이 네가 명의만 빌려주면 너에게 절대 책임을 안 물을게 라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어. 그리고는 그 각서에 기해서 갑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여동생 이름으로 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과 여동생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어 없었어? 양해가 있었지? 그러면 그에 따른 소비대차는 바로 뒤에 배울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돼버려요. 따라서 차명소비대차만 나오면 이게 차명소비대차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돈을 빌리는 계약이에요. 차명소비대차만 나오면 양해라는 말이 있으면 무효, 양해라는 말이 없으면 진의표시로 유효. 자, 따라서 나 양해를 찾아라.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간다. 판례 밑에.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이게 누구냐면 오빠야, 오빠.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 나오지?
제3자가 누구겠어 지금? 여동상. 형식상의 주체문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 나오잖아. 그리고 이를 뭐 해서? 네모쳐 양해 이렇게. 따라서 소비대차, 차명 소비대차만 나오면 누구를 찾아라? 양해. 다시 한번 양해를 찾아라. 이 양해가 가장행위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요, 합의. 그러니까는 합의라고도 나오고 양해라고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두 개를 잘 찾아줘야 돼. 양해, 합의. 여동생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양해하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양해하에 이런 말이 나오면 유효요, 무효요? 통정 의의 표시로서 무효. 그런 말이 없으면 진위 표시로서 유효 이렇게 하면 된다. 동의해? 이게 진위 표시, 비진위 표시.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판례 정리해. 한 장 넘겨보면 84페이지 봤더니 그 판례가 나오거든. 그 판례 왼쪽에다 메모해. 왼쪽에다가 사직서 제출 이렇게 했어. 사직서 제출. 여러분들 판례에다가 그 84페이지 제가 메모하셔 하면 거기 잘해야 된다. 요 왼쪽에다 사직서 제출 쓰라고. 그러면 이제 사직서 제출 사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의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 뭐냐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험에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나오잖아. 그러면 그건 참이야, 참. 진위 표시야, 이게. 그리고 자의에 따른 사직서 제출 사건이 두 개가 있어. 명예퇴직은 그냥 지 스스로 한 거 아니야. 자의에 의해서. 또 중간퇴직금 수령하기 위해서 사직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런 건 자의로 사직서 제출한 사건이니까 그건 비진위가 아니라 진위야, 이런 거.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또 써줘야 되겠네. 1번. 자, 별 펴놓으시고 사직서 제출 또 써줘야 돼. 네가 이놈아 와서 쓰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 1번. 자의로 사직서 제출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진이요, 비요? 비 아니니까 언제나 유효요, 이런 것들은. 비진이 표시였을 때 무효가 되는 경우를 배운다고. 그러면 여기에 자의로 사직서 제출 사건 두 개 있어. 두 개. 하나는 명예퇴직, 하나는 중간퇴직금 수령. 또 하나는 명예퇴직. 그럼 이제 앞으로 요 두 개만 명예퇴직 사건, 이 두 개만 유효이고, 이제 나머지 퇴직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요거 두 개만 유효이고 나머지는 비진위 표시구나 아시면 돼. 나머지는 비진위. 여기는 진위 표시야, 진위 표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사장이 지시를 냈어. 너 사직서 제출하라. 그러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비진위 표시요, 진위 표시요? 비진위 표시. 또는 회사 경영방침 이렇게 나와.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이렇게 나오면 사직서 제출하고 싶지 않잖아 지금. 그래서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써야 돼. 여러분들 만약에 잘 못 적었으면 그 동영상 보시고 꼭 정리해 줘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놈에게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진위 표시요, 비진위 표시요? 비진위 표시. 그 다음에 이제 맨날 그것도 사직서 제출이라도 일괄 사직서 제출이 나와. 그럼 일괄 사직서 제출은 언제나 비진위 표시야. 내고 싶지 않은데 일괄적으로 사직서 제출했잖아. 그러면 항상 비진위 표시라고. 그러면 이제 일괄 사직서 제출은 비진위 표시이므로 그때는 이제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런 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위 표시인 경우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아까 배웠었지? 상할 수 있는 무효 그게 적용되는 거지. 근데 진위 표시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도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 언제나 유효니까 이런 것들이. 동의하셔? 그러면 이제
비진이 표시였을 때는 원칙, 유효,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는 상할 수 있으면 무효이다 적용돼 안 돼? 안 돼. 진위 표시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것이 진위 표시다, 비진위 표시다 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85페이지에 밑에 그 적용 범위에서 4번 봤더니 양가로 4번에 공무원의 소송 행위가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판례 보시면 공무원이, 자, 밑줄 보시죠. 공무원이 판례 밑으로 내려와 봐. 판례. 공무원이 사직원 제출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공무원이 비진위 표시로 사직서 제출한 거예요. 여기 봐. 공무원의 일괄 사직서 제출은, 잘 보자. 일괄 사표 나오면 참이요 거짓이요. 일단 일괄 사표는 비진위 표시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원칙, 유효, 예외 뭐 이게 적용돼. 근데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했대. 오른쪽에 메모해봐라. 판례 오른쪽에다가 공무원의 거짓말은 공무원이 여기 봐라. 정리해.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면 비진위 표시야. 그럼 원칙, 유효, 국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돼. 공무원의 거짓말은 항상 유효다 이렇게 써버려. 오른쪽에. 자, 판례 오른쪽에다 메모하셔. 공무원의 국가를 상대로 한 거짓말이 비진위 표시예요. 자, 공무원의 거짓말은 무효요, 유효요? 공무원의 거짓말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공무원의 거짓말은 원칙, 유효, 예외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공무원의 거짓말은 무효요, 항상 유효야. 이렇게 외워버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지?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일괄 사직서 제출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럼 무효, 원칙은 유효. 그러면 안 되고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한 거짓말은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되므로 효력이 항상 유효이다. 그런 뜻이야. 그 옛날에 이런 얘기해서 내가 80년도에 전국에 상급 고위직 이상을 상대로 합동수사본부가 전부 사표를 내라 한 거야. 상급 이상. 사표를 일괄사 받았지. 받았더니 너 어디야? 대구상고 나왔어? 그랬더니 예. 너는 앞으로 더 있어야지. 너 어디 나왔어? 광주 1고. 이 새끼 너무 헤쳐먹었네. 네 상급까지 너무 올라왔어. 빨리 사표 받고. 너 어디야? 제주도. 이런 섬에 있는 놈이 무슨 진작 나가야지 해서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을 하면서 자의로 국가 마음대로 사직서를 수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발례해주고 했던 사건이 생겨. 문제가 생겨 안 생겨? 그래서 공무원의 일괄 사표 제출은 국가의 자의에 의해서 사표를 수리하고 말고를 결정 안 되므로 항상 유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동의해? 자, 그러면 이제 판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효력을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셔. 다시 앞으로. 여러분들 85페이지로 가봐. 85페이지 미안한데. 여기 보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알 수이면 무효이다. 그랬어. 그러면 상알 수이면 비진위 표시가 무효였을 때 답이 거짓말을 했을 때 상알 수이면 무효라고 했을 때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상알 수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할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은 게 항상 유효다.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에 85페이지 위에서 4번에 양가로 1번에 세 번째 줄을 봐. 즉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비진위 표시는 항상 유효하다 나오나? 거기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몇 줄 보죠. 지금 85페이지 맨 위에 재산상의 법률행위의 양가로 1번에 즉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비진이 표현 항상 유효하다. 거기 밑줄 그었나? 거기다가 여기 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우리 공부했던 것이야. 다가 유재석의 소포는 집에 있어 없어? 생각나? 다시 한번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것도 상대방 없다는 것이야. 그럼 이런 것들을 표의자가 거짓말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상황이 안 생기지 그냥 항상 유효다 이게 그거 쓰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다가 메모하셔. 뭐라고 써느냐면 오른쪽에다 메모해. 오른쪽에다 차. 유재석의 거짓말은 메모. 유재석의 거짓말은 항상 유효다 이렇게 써버려. 누구의 거짓말은? 지금 그 밑에다가 아까 밑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비지의 표시는 항상 유효이다. 거기 밑에다가 메모하셔야 돼. 이 말을.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유재석의 소포 아니야. 그 유재석의 소포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표의자가 거짓말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기지? 그럼 항상 유효하다 이렇게 메모하시라고. 외웠어요? 한번 외운다. 유재석이는 다시 유재석의 거짓말은 항상 유효이다. 나하고 약속했지? 그래서 여기다가 스피드 체크에다 또 메모해놔. 스피드 체크에다가. 빠져 있으니까. 스피드 체크 몇 번에다가 메모하시냐면 그 9번에다가 메모하셔. 9번에다가. 스피드 체크에 9번에 1번에 자, 진의는 진빠아니다 나오지? 거기서 3번 오른쪽 봤더니 비진의 표시의 유효 요건은 상선무이면 유효이고 상할수이면 무효이고 제3자가 선이면 권리 취득한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는 상할수인데 나오잖아. 거기 5번 봐. 공무원의 일괄 사표는 무효요, 무효는 없어. 그 왼쪽에다 메모해버려. 5번 왼쪽에다가 유재석의 거짓말은 항상 유효이다 이렇게 써버려. 그러면 유재석이라는 말은 있음 없음? 석은 없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유가 뭐야? 유언. 재는 그래 유언, 유증, 재단법의 설립행위 아니야. 예병은 또 유재석이야 왜 느닷없이 왜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뒤에 또 뭐가 나와야 돼? 소포. 어쨌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기니까 언제나 유효하다 한번 하시고 그걸 유재석의 소포는 항상 유효하다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경우는 원칙이 유효이고 상할 수 있으면 무효가 돼. 그럼 우리는 선의는 알았다 몰랐다. 선의는 몰랐다. 악의는 알았다. 고의는 의도적이다. 과실은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그런 뜻이야. 그럼 우리는 선이 무과실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문 다시 봐. 여기 봐. 자, 밑줄 그으시고 알 수 있었을 경우다. 밑줄 그으셔. 알 수 있었을 경우. 조문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81페이지 가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나오나? 그럼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를 가리켜. 그래서 선이 과실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선이 과실은 알 수 있었다. 선이 무과실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자 있는 행위에서 자, 갑이 비진이로 증여했을 때 꼭 물어보거든. 우리에게. 그러면 비진이로 증여했을 때 을은 거짓말 했을 때 을은 직접 들은 사람이고 을과 거래한 직접 들은 사람과 거래한 병은 제3자거든. 그래서 하자 있는 행위에서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항상 우리는 상선무여야 돼. 다시 한번 상선무.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3자를 보호해 줄 때는 이 사람은 건너뛰었지? 그러니까 상대방은 직접 들었으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돼. 그러나 이 사람은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 선의이면 돼. 그래서 우리는 제3자가 보호되려거든 선의이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조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여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여. 선의의 제3자. 그럼 제3자는 앞으로 제3자 보호 요건 나왔을 때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 선의이면 돼. 따라서 선의이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는 거예요. 선의이면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항상 선의 무과실이야 보호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가서 보호될 때 정여자 여기 봐. 갑이 비진이로 증여를 했대. 상대방에게. 그럼 갑이 비진이로 증여한다고 했을 때 원칙은 유효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대.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면 다 같이 알았거나 알수. 그러니까 상할 수 있는 보호해줄 필요 없으니까 무효야 이게. 여기 나왔잖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는 무효. 그렇게 연결이 안 돼. 2초도 안 가냐 여기서. 다시 해 여기서. 갑이 비진이 표시했을 때 거짓말로 토지 준다고 한 거예요. 거짓말로 토지 준다고 했을 때 믿은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 거짓말 한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 그냥 믿었다는 얘기는 선이 무과실이라는 거 아니야.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 여기 나오잖아. 알았거나 알 수 없으면 무효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으니까 상할 수 아니냐. 이것에 반대가 되어야 유효되겠지. 다시 한번 상선무이면. 거기서 걸려드냐? 아까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고 하던 상대방은 선이이고 선이이면 돼. 선이이고 무과실해야 돼. 비진이 표시는 하자 있잖아 지금. 하자 있는 행위에서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고 하면 항상 상대방은 선이이고 무과실 두 개의 요건 갖춰야 돼. 그러므로 비진이 표시가 갑을간의 비진에 의한 증여가 하자 있는 행위에서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유효가 되려거든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권리 취득을 해. 동의하냐? 그러면 권리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의하게 따져 안 따져? 아까 권리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으면 자기 거니까 자기 거 취득한 사람이니까 병은 선의하게 문제가 안 돼. 동의해? 그런데 갑을간의 비진표가 무효이면 이 소유자 명의로 등기했을 때 이게 문제가 돼. 지금 등기부에 갑이 을에게 비진이 표시에 의해서 비진이 표시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어 지금. 그럼 이 등기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돼서 이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지금 을이 원칙이 유효잖아. 예외 무효지? 근데 우리 무효인 경우를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 을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을이 선이고 과실이 있으면 무효예요 지금. 그럼 무효 등기지? 그럼 이 병에게는 어떻게 해야 유효로 다루어져? 선이면 유효로 다뤄지잖아. 그래서 비진이 표시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출제 내용이 비진이 표시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판례를 물어보고 제3자가 권리를 언제 취득하냐 물어본다고. 제3자가. 따라서 제3자 권리 취득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돼. 자, 비진이 표시가 유효이면 제3자는 선의하게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지. 그럼 비진이 표시가 유효가 되려거든 상대방은 선의해야 돼? 선의 무과실해야 돼? 선의 무과실해야 되잖아. 그러면 제3자는 악이어도 권리를 취득한다고 못한다고? 해. 권리자와 거래했으니까. 그러나 비진이 표시가 무효인 경우는 무권리자와 거래한 사람은 권리 취득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권리를 취득을 해? 위에 있는 소유자가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선의이면 유효로 다뤄지잖아. 선의이면. 따라서 비진이 표시가 무효였을 때 이게 병이 제3자에게는 선의이면 유효로 다뤄지지.
자, 연습을 해보자. 1시간 끝내려고 했더니 5분 쉬었다 합시다.